지금 사면 좋은 종목들과 핫 이슈를 가진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증권 관련 주식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라는 내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5월 11일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증권 관련주를 오늘 왜 사야 되고, 왜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어떤 종목들이 있고, 요 증권 관련주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까지도 좀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 좀 투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어지러운 장세, 여러분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했던 뭐 바이오나 뭐 전기전자나 2차전지, 요런 종목들을 안 가고 다른 종목들이 가는 요런 장세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회복이 될 수 있을 만한 업종과 테마 앞으로도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봐주시고, 오늘은 증권 관련주입니다. 자,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게 PBR과 PER,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업종별로 코스피 기준 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이제 보시면 5월 11일 PM 7시 10분 조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요, 증권 관련주 업종들이 PBR이 굉장히 낮고, PBR이 낮다는 건 청산 가치보다 좀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겠죠. 좀 안정적인 지표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PER 같은 경우에는 수익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계산식 자체가 이 수익적인 부분을 좀 보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PBR이 낮으면 좋다. 그리고 퍼가 낮으면 좋다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업종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뭐 제약바이오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력이나 판권을 통해 가지고 한동안 못 벌다가 한 방에 버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을 이 하나의 지표만으로 다 꾸겨서 넣어서 볼 수는 없어요. 그쵸? 해당되지 않는 업종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비중이 뭐 6, 70% 이상 되기 때문에 제조업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제 평가 지표란 말이에요. 네, 증권 업종도 해당 부분에 좀 일맥 상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시면은 배당 수익률 높고 PBR 낮고 퍼 낮고 지금 이런 부분만 봐도 안정성과 그리고 성장성도 좀 겸비하면서 배당도 좀 주네. 이런 점을 좀 볼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철강금속 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제가 딱 1년 전에 이 증권 업종과 철강 쪽, 요런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철강 쪽도 PBR이나 PER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PBR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낮은 것들이 뭐 은행이나 증권이나 뭐 금융업. 근데 원래 이제 금융업이나 은행이나 뭐 요런 쪽들이 대부분 PBR이 낮아요. 네, 통상적으로 낮습니다. 이제 후방 쪽 산업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이제 증권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 자금을 수혈을 하면서 자금을 유통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후방 쪽 산업인데, 은행주나 이런 금융 관련한 기업들이 자금을 많이 융통하고 잘 융통해주고 기업들을 좀 장려를 해줘야지 이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의 후방 쪽 업종이기 때문에 좀 낮게 원래 평가를 받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지표가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년 전에 제가 2020년 5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5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업종별로 코스피 업종별로 PBR 퍼 이런 걸 좀 가져왔어요. PBR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도 뭐 은행 관련주가 제일 낮았고, 보험 관련주 그다음, 그죠? 그 다음에 뭐 철강금속 0.3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0.3이 아니라 이제 철강 쪽은 얼마까지 왔죠? 철강 쪽 보도록 할게요. 철강금속은 0.78까지 왔죠. 많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주가가 0.37에서 많이 올랐고, 이익 수준을 좀 반영을 해서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죠. 퍼도 많이 올랐습니다. 퍼도 많이 올랐는데, 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철강석 가격이 상승을 해서 좀 아무래도 수익성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포스코 같은 기업은 철강석들을 이제 미리, 이게 제품이 이제 좀 쌓아놔도 되는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한 몇 개월치를 사서 쟁여놓는데,
그 철강석 가격이 올라버리면 거의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PBR이 많이 최근에 올라왔고, 이 증권 관련 업종은 0.4, 0.44, 퍼가 5.7 정도였다. 지금은 조금 올라서 0.7 정도, 그리고 퍼는 7.6 정도. 근데 아직까지도 좀 메리트 있는 업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지고 왔어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래에셋대우,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키움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유한타증권, 하나투자증권, SK증권, 우리종금은 이제 종합금융사죠. 이제 증권사를 하겠다라는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상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권사는 아니고 아직 참고해 보시면 되고, 자, 증권사 관련 종목들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고, 차트도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증권사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될 거가 있어요. 이 증권 관련주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부채 비율이 막 엄청 높잖아요. 막 900%, 1300%. 예를 들어서 뭐 자본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9조인데, 9조 3천억인데, 부채 비율이 이거에 1300%면 이거 망하는 회사 아니야. 막 이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업종마다 이 재무제표를 보는 게 다릅니다. 이제 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제조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예수금, 예탁금, 우리가 이제 증권 투자를 하려고 통장에 넣어놓고 이제 그 주식 계좌에 넣어놓잖아요. 요런 금액들이나 요런 부분도 다 이제 또 부채나 이런 걸로 잡히는 부분이라서 이제 통상적으로 부채가 높은데 요거는 이제 요거를 보기보다 부채 비율로 이제 기업을 평가를 하기보다 다른 지표, 수익성 지표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참고하면서 봐야 됩니다. 일단 증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버냐면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대출 채권을 통해서 좀 많이 벌어들여요. 이게 뭐냐면은 은행 대출이랑 좀 성격이 좀 다른데, 이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그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미수금이나 뭐 신용매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신용투자, 요런 것들로 이제 돈을 버는 거고, 담보 자체가 주식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좀 못 갚네? 이자 못 갚네? 그러면 그냥 주식을 그냥 내다 팔아버립니다. 좀 담보가 좀 주식이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이 있고 이자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이자보다도 훨씬 좀 높고 상환 기간이 길지 않은 편이죠. 증권사의 수익 구조는 이 대출 채권,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수익을 이제 통한 이것들로 이제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이 수익을 좀 내고요. 그 다음에는 매매할 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 뭐 수수료 영원 이벤트를 최근에 많이 하긴 하죠. 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도 뭐 아닌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매매할 때 수수료. 그리고 다음으로 또 많이 버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 주식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요. 신용으로 투자를 하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고 뭐 주식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손실이 돼서 또 주식도 팔고 하면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증권사는 그걸로 뭐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입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요. 근데 보면은 채권 비중이 좀 높긴 높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거 기업이기 때문에 채권 비중을 좀 많이 높게 가져가고 어음이나 기타 뭐 주식 등을 보유하면서 또 수익이 낸. 요게 이제 좀 큰 틀에서 증권사의 수익 구조다. 대출 채권, 그리고 수수료, 그리고 주식 매매, 그리고 또 뭐 채권 매매 이런 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고 요런 이제 기업들 볼 때는 요 부분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옥석 가리기를 하려면은 어, 영업에 대한 그런 좀 수익성 지표를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여기 보시면은 키움증권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확인해 보면 영업이익률이 지금 20년도 12월 이때 54%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증시가 활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벌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키움증권은 개인 투자 자본들이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예시로 들면 영업이익률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이 부분이 이제 사실 2018년도까지는 많이 떨어졌어요. 이때는 뭐 주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한 때였잖아요. 영업이익이 계속 안 좋다가 2020년 21%까지 나왔고, 보면은 분기별로 보면 2020년 12월이 거의 영업이익이 54%까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순이익률도. 또 어마어마한 뭐 지금 보면 4천억 벌다가 9천억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제로금리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 나오면은 일단 어찌됐든 현금 보유가 손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또 많이 활성화하잖아요. 활성화하고 뭐 배당을 받으려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배당 성향을 좀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배당 수익률이 올라간 상황이죠.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BR이 이제 좀 좋을 때는 1.2까지 2016년 보면은 PBR이 보면은 1.2, 1.2, 1.2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또 이제 1.0, 이 0까지 조금 내려온 상황이죠. 그만큼 좀 저렴해졌다. 이런 부분이고 증권 관련주들을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 뭐 특징주를 최근에 보면은 좀 테마처럼 움직이는 종목들 뭐 단타용으로 좀 본 종목들 보면은 뭐 SK증권이나 증권 관련주는 좀 종합금융사긴 한데 우리금융이나 우리종금이죠. 우리종금. 종금이나 한화투자증권이나 그죠? 뭐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대형 종목들도 있고 소형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 또 옥석 가리는 방법은 또 이제 펀드사가 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좀 굉장히 중요한 펀드사들이 얼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대장주가 또 나뉘기도 해요. 차트 한번 싹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리츠증권 지금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NH투자증권은 눌림목 나왔다 반등 나오고 있고 삼성증권 이거 갭상승해서 가격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대차증권 보면은 좀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단타용으로는 조금 모자랄 수가 있지만 증권사 관련 종목 중에서 다 시가총액이 높은 것만은 아니에요. 중소형주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에서 좀 빠른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도 공략해 볼 만한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린 증권 관련 종목들 중에서 좀 제가 생각하는 탑픽, 제가 생각하는 뭐 가장 좋은 좀 매수 타이밍 그런 거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의 연락처로 성함 문자 남겨주셔가지고 무료 체험 참여해 보시면은 제가 무료로 저희 그 전문가분들 무료로 좀 좋은 증권 관련 종목 좋은 시점에 매수 시점 딱 왔을 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을 또 매매하실 수 있도록 무료 체험으로 수익을 좀 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하단 연락처로 무료 체험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저희 선진투자그룹의 김병진 수석 전문가였고요. 관련한 업종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